이인재 의원 바른정당 소속이었는데 오늘 탈당하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친정으로 복귀한 셈이죠. 직접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인재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돌아가신 이유는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가 우선 보수 대연합, 그다음에 보수 대연합을 해서 예. 이렇게 보수가 분열이 되면 안 되겠기에 예. 지금 어서 빨리 우리가 보수 대연합을 해서 예. 이번에 우리가 그 보수 지도자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예. 근데 탈당해서 바른정당을 창당하신 게 사실 분열의 시작이었잖아요. 이제 사실은 그때는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보수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 예. 생각을 했죠. 예. 그래서 그 기반 위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을 하고 그다음에 대권을 쟁취를 해서 예. 최선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더니 예. 너무 현실 정치 벽이 높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가 예.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보수 개혁은 필요 없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 개혁은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안 되지만 예. 우리가 우선은 이제 대선에 모두 올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보수 개혁에 다시 저희가 역점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니까 보수 개혁이란 과제는 잠시 뒤로 미루자 이 말이군요. 네. 자유한국당을 떠나오실 때는 자유한국당 갖고서는 보수의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셨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몇 개월 전에는. 그럼 지금은 그 몇 개월 사이에 자유한국당이 변했나요? 개혁됐나요? 지금 이제 조금 좀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변화요? 우선은 보수가 이제 중시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예.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질서 확립 또는 시장경제 공정성 제고 예. 또는 공고한 국가 안보 태세 정립 이런 것 등등이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요. 예.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는 조금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 이 새누리당이 친박이라는 특정 계파의 전횡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가치를 공고하게 실천하는데 조금 어려운 상황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걸로 알아서 저희가 사실은 창당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와 같은 것이 좀 많이 특정 계파가 네, 조금 좀 사라졌다. 친박의 전횡이 사라졌다. 네, 이런 것이 아하.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이념이나 가치가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보세요?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보수 적자가 누구냐. 이제 이념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이전 투구식 논쟁만 했지. 저희가 이렇게 실패한 것은 제대로 된 보수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그러한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북 관계라든가 안보 이런 데서는 상당히 일치가 됩니다만은 특히 경제 정책, 조세 정책 이런 데서는 지금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이 내고 있는 공약이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 이제 경제 정책 이제 지금 말씀하신 조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이제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타협을 해서 맞춰서 가야지 그게 한쪽은 이렇고 저쪽은 저렇다 그래서 그게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게 결국은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수 대연합의 대상은 그럼 어디입니까? 새롭게 또 창당한 새누리당도 대상이 되나요? 거기까지라고 보기는 좀 저거라고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나오는 홍준표, 또는 안철수, 유승민, 이런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 제일,
좋고, 예.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가능성과 또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는 정작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얼치기 좌파라고 연대 대상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게 보수로 볼 수 있을까요? 이건 보수 대연합이 아니라 그냥 비문 연합 아닙니까? 글쎄 뭐 지금 반문 연대라고 표현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예. 제일 먼저는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홍준표 후보와 우리 유승민 후보가 같이 후보 단일화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먼저 예. 네네. 근데 그것이 지금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그렇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까지 넣어서 예. 우리가 검토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되는 것만은 막아보자 이거군요. 네,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 추가로 탈당할 의원들이 있을까요?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 개개의 그 의원이 그 최근 상황에 굉장히 엄중함을 생각해서 판단하시리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각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예.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고 또 제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위치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이 후보 단일화 뭐 연대 가능하겠어요?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죠. 이 단일화 효과라든지 또는 이 시너지를 위해서는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결정되지가 않으면 예. 사실 안 될 정도로 시율이 매우 촉박하죠. 오늘이 그럼 금요일 저녁입니다. 내일 네네. 모레 주말이고 다음 주 초면 뭐 언제 됩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일단 단일화 논의에 물꼬를 트기 위해서 우선 분열된 보수 통합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탈당을 한 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글쎄요. 오늘 물꼬를 트셨다. 그런데 시간은 한 이틀밖에 없다. 네. 글쎄요. 참 아쉽죠. 네, 제가 참 네. 가슴이 아프고 알겠습니다. 그게 뭐라고 표현이 안 됩니다. 예. 여기까지 네.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은재 의원이었습니다. 추를 하고 그다음에 대권을 쟁취를 해서 예. 최선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더니 예. 너무 현실 정치 벽이 높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가 예.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보수 개혁은 필요 없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 개혁은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안 되지만 예. 우리가 우선은 이제 대선에 모두 올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보수 개혁에 다시 저희가 역점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니까 보수 개혁이란 과제는 잠시 뒤로 미루자 이 말이군요. 네. 자유한국당을 떠나오실 때는 자유한국당 갖고서는 보수의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셨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몇 개월 전에는 그럼 지금은 그 몇 개? 네, 조금 좀 사라졌다. 친박의 전횡이 사라졌다. 네, 이런 것이 아하. 좀 있지 않겠나 예, 이런 생각이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이념이나 가치가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보세요?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예. 보수 적자가 누구냐. 예. 이제 이념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이전 투구식 논쟁만 했지. 예. 저희가 이렇게 실패한 것은 제대로 된 보수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네. 국민들로부터 그러한 평가를 받은 것이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대북 관계라든가 안보 이런 데서는 상당히 일치가 됩니다만은 특히 경제 정책, 뭐 조세 정책 이런 데서는 지금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이 내고 있는 공약이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 이제 경제 사이에 자유한국당이 변했나요? 개혁됐나요? 지금 이제 조금 좀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변화요? 우선은 보수가 이제 중시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예.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질서 확립 또는 시장경제 공정성 제고 예. 또는 공고한 국가 안보 태세 정립 뭐 이런 것 등등이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요. 예.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는 조금
조금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새누리당이 친박이라는 특정 계파의 전횡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가치를 공고하게 실천하는데 조금 어려운 상황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걸로 알아서 저희가 사실은 창당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 그와 같은 것이 좀 많이 특정 계파가 정책과 이제 지금 말씀하신 조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이제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타협을 해서 맞춰서 가야지. 그게 뭐 한쪽은 이렇고 저쪽은 저렇다 그래서 그게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게 결국은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수 대연합의 대상은 그럼 어디입니까? 새롭게 또 창당한 새누리당도 대상이 되나요? 뭐 거기까지라고 보기는 좀 저거라고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나오는 홍준표 또는 안철수, 유승민 이런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가능성과 또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정작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얼치기 좌파라고 연대 대상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의원 바른정당 소속이었는데 오늘 탈당하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친정으로 복귀한 셈이죠. 직접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은재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돌아가신 이유는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가 우선 보수 대연합, 그다음에 보수 대연합을 해서 이렇게 보수가 분열이 되면 안 되겠기에 지금 어서 빨리 우리가 보수 대연합을 해서 이번에 우리가 그 보수 지도자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탈당해서 바른정당을 창당하신 게 사실 분열의 시작이었잖아요. 이제 사실은 그때는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보수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기반 위에서 대통령 후보를